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바람 권위공법 이상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하고요 학교 게시뿐 오마카세 특강 간단하게 10분 정도만 얘기해 봅니다. 오늘 여러분 가지고 온 오마카세는 뭐냐면요, 여러분하고 제가 항상 공부하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라 하냐면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면 허가를 안 받겠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건물을 지면서 도로를 만들거나 나무를 심는 거 안 하고 난개발하려고 하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 기억나시죠? 다만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개발행위는 허가를 안 받거든요. 왜?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거라면 난개발 문제가 없잖아. 계획하고 하는 개발행위인 거니까. 하지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개발행위일 때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건 바이 건으로 뭐다? 허가받아야만 할 수 있게 규제를 가한다는 게 개발행 허가의 원 의미예요. 한 번 더 얘기해요. 개발행 허가가 뭐예요? 물어본다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행위를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허가받게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와 같은 개발행위 허가는 재밌는 게 뭐냐면 어디서 이루어지냐에 의해서 허가에 대한 규제 항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알아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내가 이제 정리해 놓은 표가 있는데요. 나중에 제가 또 테마 특강 가면 또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국토계획법의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라고 해서 뭐라고 나오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는 경우는 허가받지 않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행위다라고 한다면 허가받아야 하는 게 바로 뭐가 되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되는 거죠. 당연히 뭐예요? 도시계획 사업에 지장을 준다라고 한다면 뭐하죠? 허가할 수 없는 것이 되어질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에 허가받아라. 그러니까 도시계획 사업에 의한 건 허가 안 받겠죠.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개발행위가 일반적인 개발행위인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도시개발구역이나 정비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건지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지역적인 섹터 좀 정리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우리 서울시가 있어요. 그럼 서울시란 동네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으로 A라는 자가 뭐하죠? 하는 개발행위가 있고요. 이렇게. 그렇죠? A라는 자가 하는 개발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B라는 자가 개발행위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물 같은 걸 짓는 개발행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이라는 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뭐가 되죠? 하는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을 뭐다? 이걸 B라고 그러고 C라고 해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시가와 조정구역이 있어요. 어디요? 시가와 조정구역.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여기에 뭐다? D라는 자가 개발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이런 경우에 각각의 내용마다 개발행위에 대한 기준이 달라요. 그렇죠? 그럼 봐보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A가 하는 개발행위는 뭐다? 국토계획법의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고요. 그리고 B는 뭐가 되죠?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이지만 정비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할 때 허가받는 항목이 정비법에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 도시개발구역 내에서 도시개발 사업을 해야 되지만 도시개발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 한다면 따로 개발법의 규정에 의해서 허가를 받게 돼요.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허가받는 건 그 시가와 조정구역의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해서 지장이 없을 때 허가받을 수 있어서 D에 대한 부분의 개발행위 허가는 따로 별표 24, 25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결론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받는다는 말은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행위를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는 거지만 그 개발 행위가
일반적인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냐 아니면 정비구역 안에서 하는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개발행위 얘기하는 거냐, 개발구역 안에서 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가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가 얘기하는 거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A, B, C, D로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벌써부터 머리가 뱅뱅 돌죠. 그렇죠? 처음에 볼 땐 굉장히 운동이 어려워요. 하지만 어쨌든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는 허가받지만 난결 방지를 위해서 어디 위치하냐에 의해서 허가받는 항목이 내용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봐요. 그 내용 첫 번째 볼까요? 그러면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 그러죠? 국토계획법에서 허가받는다고 나오는 게 뭐예요?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와 토지 분할과 물건 적치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허가받는다. 이게 일반적인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허가사항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기억나시죠? 토지의 형질 변경과 관련된 것 중에서 경작을 위한 건 허가 안 받지만 다음은 허가받는 경작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위험하거나 분쟁 소지가 생긴다면 허가를 받는 경작이다. 그래서 뭐 인접 토지 관계 배수에 영향을 준다. 뭐 오염 물질이 포함된 골재를 가지고 성토를 한다. 그리고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 전답 사이 빼고 옹벽 설치한다는 경우 등이면 아무리 경작이어도 분쟁 소지와 위험 발생 위험이 있으니까 뭐다 허가받는 경작이라 얘기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토계획법 허가사항 등은 계속 설명할 때 얘기한 거죠. 하지만 이런 개발 행위를 어디서 한다면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하는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한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이런 개발 행위 한다면 여기서의 허가받는 사항은 봐봐요. 별표 24에 정해진 행위의 한정에서만 가능해요. 이게 바로 33에 나왔던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예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국토계획법의 개발행위 허가 그리고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허가는 통제를 가하기 위해서 별도의 표 24가 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농림어업용 건축물 건축한다면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굉장히 시가와 조정구역은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리고 33의 문제가 나왔던 게 이거였어요. 뭐냐? 농업, 임업, 어업용 건물인데 관리용 건축물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일 때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것이지 넘어가는 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무질서하게 시가화될 위험이 있으니까. 이게 답이었어요. 제외하고 33 초과라고 나왔어요, 이게. 그렇죠? 시가화 조정구역 안에서 개발행위 허가. 또 뭐가 되죠? 마을 공동시설과 그다음에 공익시설과 공공시설, 관공업 등 주민생활 영위를 위한 거는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번 더 나온다면 저는 이걸로 봅니다. 뭐냐? 주택의 증축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은 시가와 조정구역 내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개발행위 일종이고 그 이외에도 뭐 공익시설이나 뭐하죠? 내용에서 공공시설이나 공용시설 등의 설치로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시가와 조정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무질서한 시가화 방지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허가받아 할 수 있다. 즉 한 번 더 얘기하면 도시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일반적인 허가에 대한 정의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는 별표 24에 정해진 것에 한정해서만 허가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이 만약에 도시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서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곳, 정비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도 그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행위 한다면 뭐다? 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 그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일 때 언제 허가받겠느냐라는 부분 이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건축물, 건축 등. 요거 나올 때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가설 건축물의 건축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가설 건축물 건축은 제외한다고 잘 물어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그리고 하나 물어볼 거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 그 다음에 대수선 등의 행위에 대해서 개발구역과 정비구역 내에서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의하지 않고 개발행위 한다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지만 도시개발구역만큼은 대수선도 허가받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비구역에서는 대수선 허가를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비구역엔 노후불량 건축물이 너무 많아요. 거기서 대수선까지 허가받으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일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정비구역에는 건축물 건축의 개발행위 허가를 대수선을 제외하고 개발구역에만 대수선 언급이 되어지는 겁니다. 좀 어렵지만 처음이라 한번 그렇게 보고요. 이거 말고도 뭐가 되죠?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그 다음에 물건을 쌓아놓는 거, 그리고 여기만 들어가는 거, 중목의 벌채, 식재까지도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에서는 따로 허가받는 사항으로 언급이 돼 있어요. 그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개발해야 하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중목의 벌채, 식재라고 해서 무조건 심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개발구역, 정비구역에 중목의 벌채, 식재를 함부로 하면 그것도 난개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7번의 항목은 여기서의 개발행위 허가에서만 언급되는 거니까 혼동하지 마시고요. 당연히 토지의 합병에 대한 부분은 땅이 커지는 거라 난개발 관련이 없으니까 허가사항 일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물건 적치에 대한 부분은 마찬가지 1개월 이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개발구역과 정비구역에서 그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를 허가받았다고 한다면 더 빡신 거 받은 거니까 국토개혁법에 뭐는 허가는 받은 걸로 봐주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부분의 정의를 한 번 더 얘기해주면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않은 행위는 시작.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않고 하는 행위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를 받게 하는데 그 개발행위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의해서 뭐라고요? 그 개발행위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의해서 적용되는 법규와 내용이 달라진다. 한 번 더 얘기해요.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국토계획법에 나오는 일반적 개발행위 허가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 허가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하는 개발행위 허가,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별표 24에 정해진 바와 같이 허가받아야 할 수 있는 개발행위 허가, 이 내용 등을 구분해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허가,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경우의 허가는 사항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 거니까 그 부분을 확인해 줘야 되고요. 또 나중에 테마트 강할 때 이 내용 등을 또 하나하나 비교해 드릴 거예요. 국토계획법의 일반적인 개발행위 허가, 시가와 조정구역 안에서의 별표 24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사업에 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그렇죠? 그 부분을 따로 정리해 본 겁니다. 나중에 테마트 강할 때 한 번 더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거니까 한 번 정도 개념을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오늘도 오마카세 학교 게시분 마무리하고요. 오늘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없어요. 오늘이 마지막이야. 8번만 하는 거니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